안녕하세요. 화가 성영록입니다. 화가 성영록의 그림 산책 11번째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못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전시가 있는데 그 전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시에 출품할 그림들을 마무리할 때 항상 스트레스가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서 시작했던 직업이기도 하지만 또 그림을 그리면서 또 제 이름을 걸고 나가는 전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잘해서 보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꼭 생기다 보니까 전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업화가로 산 지도 근 20년 가까이 20년 정도 됐죠. 첫 개인전 하고 나서부터 하다 보면 20년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도 매번 전시나 아트페어 나갈 때마다 떨리고 불안하고 또 그리고 이 작품들이 거의 시간 싸움이거든요. 마무리를 하고 또 반입과 또 배송까지 할 때까지가 정말 예민한 상태이다 보니까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또 그리고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약간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조금 예민하고 다운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이래서 목욕탕에 갔다 왔어요.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조금 예전에 어떤 원장님께서 이렇게 몸이 조금 안 좋고 이러면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푹 담갔다 나왔다 푹 담갔다 나왔다 이걸 몇 번 반복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되게 차가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지 요즘은 손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발은 항상 차가운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인데도 발이 차갑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제 주위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거의 못 마십니다. 진짜 이렇게 삼복더위에 막 몇 킬로를 걸어서 땀이 쩔쩔 났을 때 그때 진짜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그렇지 않는 한은 거의 365일 올데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런 이렇게 용어가 있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떠 죽고 그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저는 후자 쪽입니다. 정말 그래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만 마실 정도로 몸이 좀 차갑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좀 담그고 왔더니 좀 컨디션이 그나마 저녁 이후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내일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밤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11번째 이야기는 어떤 그림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2013년, 12년, 11년 최근의 그런 작품들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보다 한참 전, 아주 더 한참 전 그림을 설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목은 웨딩 드레스라고 정했습니다. 그때는 전시를 한다거나 개인전을 한다거나 또 그리고 이렇게 작가 데뷔를 해서 화가라는 이름보다는 학생일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2001년도 가을쯤에 그린 걸로 기억이 되고요. 진짜 오래됐죠. 지금이 2022년도니까 20년도 더 전에 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06년 이전 그림에 보면 제일 먼저 띵 하고 올라와 있는 그림입니다.
제목은 웨딩드레스고요. 사이즈는 163에 130, 그러니까 100호짜리예요. 100호짜리를 세로로 해서 그렸죠. 그러니까 세로 163에 가로 130이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종이는 순지 위에 먹, 그리고 호분, 펄,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제작 연도는 2001년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대학교 2학년 가을에 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2학년 가을에 그린 그림입니다. 20년이 지난 그림이라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 세세한 날짜라든지 세세한 이런 것까지는 기억을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기억나는 건 제가 99학번입니다. 그러니까 80년생, 제 나이가 1980년에 제가 태어나서 대학을 99년도에 갔을 때 99학번이에요. 그래서 1999년도에 1학년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2학년이 되던 해 2000년도 밀레니엄 그럴 때 이제 집이 정말 이렇게 조금 정말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대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이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었기도 했고, 또 너무 어린 나이였었고, 또 그리고 저는 학점도 잘 나와서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긴 했었는데, 학교를 다니는 이런 통학을 하는 차비라든지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돈까지 충당이 안 될 정도로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집안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또 동생도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000년도 2학년 1학기는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녔는지 기억이 정확히 없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이 돈 걱정에 또 약간 사기 비슷한 걸 저희 집이 이제 당했기 때문에 진짜 이건 해결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런 일들을 겪다가 전 정말 이렇게 되게 모범적이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집중하거나 마음을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0년도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휴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내가 다시 복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두려움과 막막함도 있었는데, 현실에 처해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휴학을 해야 됐었고, 또 휴학과 동시에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나 이제 돈을 버는 걸 해야 됐습니다. 절에 이렇게 단청 색칠하는 그런 일도 했었었고요. 진짜 이렇게 21살, 20살인데 이렇게 나이 많으신 아저씨들과 가서 막내로 일도 했었고, 또 호프집에서도 일도 해봤었고, 또 이렇게 공공회사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막 거의 전산 입력하는 그런 것들로 시간을 계속 이렇게 거의 기계처럼 전산을 입력해서 할 정도로 돈을 버는 그런 곳에서도 일을 했었고, 중간중간 이렇게 아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도 했고, 또 베이비시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휴학을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저렇게든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다음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복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되게 많이 학교 가고 싶었고, 또 동기들이나 후배들, 선배들을 보면 너무 그림도 그리고 싶고, 나도 학교에서 그림 같이 그리면서 이렇게 야작도 하고 밤새서 그림도 그리면서 과제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죠. 1년간은. 그런데도
학교를 자주 놀러 갔었고 뭐 그럼 누가 반기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그 실기실 냄새도 너무 맡고 싶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학교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복학을 해서 이제 저보다 한 학년 아래 후배들하고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는 전공 수업이 되게 많았어요. 1학년 때는 교양 필수나 뭐 이런 것들을 채우기 바빴지만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전공 수업이 진짜 학점의 대부분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채워야 되는데 뭐 채색 수업도 있었고 뭐 산수화 수업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인물 수업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등등등의 이제 뭐 커리큘럼을 짜진 그런 전공 수업을 듣는 것 중에 한 인물 수업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때 너무나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생각도 많았지만 복학을 한 게 너무 행복했어요.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전년도에 2학년 1학기 때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없을 만큼 막 약간 집중력도 흐트러졌었는데 그렇게 학교를 떠나고 1년 만에 복학을 해서 그런지 이 간절함과 이 설레임과 즐거움이 더 많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쉬고 한 발짝 뒤에서 그림을 바라보는 모습을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복학하고 나서 그림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뭐 1년 동안 그림을 따로 그리거나 실기 연습을 한 건 아닌데 쉬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보는 눈을 조금 키웠던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그런지 복학해서는 그림이 더 잘 되고 그림 실기나 전공 수업을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물 수업이었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 제 그림을 보시다시피 전 매화를 주로 그리지만 꽃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개인적으로 인물을 싫어합니다. 네, 사람을 별로 뭐 사람에 대한 상처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을 그린다거나 뭐 대학교 때 커리큘럼 때문에 인물 수업이나 뭐 누드, 크로키 여러 가지 수업을 많이 들었지만 사람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 그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고 또 더더군다나 동물을 또 무서워합니다. 특히 뭐 고양이나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이 공포의 대상이었고 조그만 강아지가 와도 이게 몸이 경직될 정도로 되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많이 갖고 있죠. 특히 조류는 정말 제가 뭐 이렇게 미칠 정도로 무서워하는 게 조류입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건 2학년 때 채색 수업 때 동물을 그리라고 해서 저는 열대어 그렸었거든요. 도저히 이 동물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보고 그릴 자신이 없어서 열대어를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수업 말고 이제 다른 인물 수업에서 이제 저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마침 인터넷이 막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어떤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출력해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된 건데 그 글을 읽어보고 모티브가 돼서 그린 그림이 지금 이 웨딩드레스라는 그림입니다. 이 웨딩드레스라는 그림은 그 이야기가 정확히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우리 내일 떡볶이 먹으러 갈래? 아니면 내일 어디 놀이동산 갈래? 아니면 우리 했던 이제 데이트 내용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고 뭐 우리 데이트도 어떻게 하고 떡볶이도 먹고 또 어디 놀이공원도 가고 또 뭐 네가 좋아했고 너랑 뭐 나랑 싸우고 이랬던 내용들이 이제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한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걸 할 수 없겠지? 그리고 나중에 들었어. 넌 떡볶이 먹고 어릴 때 뭐 탈이 났었는데 그런데 나 때문에 참고 먹었던 거더라. 그리고 또 네가 뭐 놀이동산에 가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했었는데 그런 내색 한 번 없이 다 나를 위해서 맞췄고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줬던 걸 나중에 알게 됐어. 이러면서 이제 독백식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여자가 쓴 글인데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사고로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죽은 남자친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게 언제냐? 내일 내가 다른 사람과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식을 하기 전날에 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읽어보면서 되게 감성적이면서도 되게 막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막 가슴이 약간 이게 몰입이 되면서도 되게 약간 아프기도 했고 애리기도 했고 막 약간 뭐 그립기도 했고 이런 모든 형용적인 이야기들이 다 담겨있는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이걸 모티브로 해서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날이니까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모습을 그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고 또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서 금방금방 찍고 출력을 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제가 99학번이고 2001년도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 필름 카메라로 이렇게 웨딩드레스 샵들이 있는 데를 막 다 찾아다녀서 열심히 그 웨딩드레스를 찍습니다. 또 이게 지금은 이렇게 크게 찍어서 확대해가지고 부분 트리밍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웨딩드레스 하나를 찍게 되면서 계속 그걸 부분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진들을 뒤에서 테이프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서 이제 보고 그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웨딩드레스가 좀 차분하면서도 되게 슬픈 듯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20대 초반 남자애가 웨딩드레스 샵을 많이 다니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사진도 찍어온 적도 있고요.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디자인을 하는 애인 줄 알고 그 디자인을 베끼는 건 줄 알고 막 거부를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뒤로는 제가 밖에 유리 윈도우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몰래 찍어가기도 했었고 진짜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이제 여러 문양들이 조금 이렇게 은은하게 있는 웨딩드레스를 찾아냈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짠 하고 얼굴 정면을 보이는 모습은 슬픈 듯한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떠나보냈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과거이지만 이 사람을 정리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마음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감정을 잡다 보니까 정면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틀어서 보이는 이 뒷모습을 이제 이렇게 하면 약간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마음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포즈를 취합니다. 뭐 꽃다발 부케도 정확히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여성이 이렇게 틀어서 이게 정면을 보지도 못해요.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이렇게 뭐 애틋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표현을 하고 싶어서 포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은하면서도 약간 고전적인 그런 웨딩드레스의 모습을 이렇게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음영을 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신을 그리게 됐죠. 그러고 이제 이 머리 면사포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이제 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그거예요. 이게 장지가 아니라 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장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장지는 겹해서 삼합장지, 오합장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종이 한 장 한지를 여러 겹을 붙여가지고 두껍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겹 되게 두꺼운 종이니까 여러 겹 색을 칠해도 얘가 번지지 않게 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채색화나 그런 작품들을 할 때는 뭐 석체를 쓴다거나 금박을 쓸 때는 장지, 삼합이나 오합장지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걔네들을 받아들여야 될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그림은 순지입니다. 순지는 한 장이에요. 그냥 한지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얇죠. 약간 비치기도 하고 우리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뭐 한지 이렇게 삼겹살 먹을 때 한지 깔아주는 데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뭐 창호지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바를 때 창호지를 바르는데 창호지는 조금 더 질긴 종이긴 한데 순지는 얇은 종입니다.
얇게 이제 전지 사이즈로 크게 나와 있는 이제 그 종인데 그걸 이제 100호로 씌웠죠. 100호짜리 화판에 씌워가지고 이제 지금 씌우기 전에 밑에서 그 노루지라고 있어요. 저희 동양화 하는 그 전공자들이 스케치를 합니다. 왜냐면 순지는 얇기 때문에 거기다 연필을 인물을 그리려면 그 형태를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물을 연필을 이렇게 뜨다 보면은 지우개질도 해야 되죠. 틀릴 수밖에 없고 뭐 정말 이렇게 형태를 잘 잡는 사람이면 한 번에 그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은 지우는 걸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 종이가 찢어지거든요. 순지 같은 경우는 뭐 장지도 다 보풀이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산수화라든지 이렇게 얇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려면 화판에 먼저 노루지라는 약간 미끌거리면서도 약간 뒤에는 꺼끌거리는 그런 종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연필로 스케치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연필로 스케치를 하면 거긴 지웠다 뺐다 할 수도 있어요.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스케치북보단 정말 얇아요. 약간 노루지라고 보시면 뒤에는 약간 매끌거리고 앞에는 이제 한번 코팅이 됐고 앞에는 약간 퍼스럭퍼스럭할 정도로 약간 그런 종인데 걔에다가 이제 먼저 연필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를 그려놓죠. 그 앞판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먹선을 똑같이 그 연필로 뜹니다. 왜냐면 이게 위에 환선지를 한번 붙여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비치긴 비치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야 되려면 먹선을 떠야 되거든요. 요즘은 뭐 매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먹선으로 떠야지 진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화선지를 한 겹을 위에다 위에 더 씌워도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을 뜬 다음에 순지를 붙입니다.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밀어가지고 순지를 잘 붙입니다. 풀로 해서 붙이고 나서 그러면 보이죠. 그래서 그 위에 부분에서 이제 완전한 이제 세필 같은 걸로 이렇게 먹선, 철선묘라고 하는데 우리 철사 있잖아요. 철사가 어때요? 이렇게 울렁울렁 굴곡두지 않죠. 그냥 일자로 반듯하게 기계로 뽑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철선묘라고 하는 건 그것만큼 철사처럼 얇고 굴곡이 변화가 없는 걸 철선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선으로 그 밑에서 비치는 먹으로 이제 노루지 위에 떠서 이제 위에 한지를 붙였는데 그 비치는 것들을 이제 철선묘로 다 떠냅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를 떠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머리 부분 한 올 한 올 올리고 눈썹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도 이제 색칠을 합니다. 담채로 칠하죠. 먹으로 해가지고 순지는 진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종이가 얇기 때문에 두꺼운 물감을 이렇게 받아들일 힘이 없습니다. 이게 뭐 붙어 있는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헐렁헐렁해서 이렇게 약간 찢어져 버리거든요. 순지는 맑을 담채를 할 수밖에 없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호분을 씁니다. 호분은 말했죠. 흰색 물감이라고. 걔를 묽게 가려서 진짜 이렇게 먼저 면사포 부분을 천천히 칠하고 치마 부분을 칠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먹과 이런 색에 저는 옥색이라든지 여러가지 약간 남색빛 나는 색깔을 이렇게 음영을 주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흰색을 다시 곱게 칠하고 이걸 수십 번 반복을 하는 거죠. 왜냐면 밑으로 물감이 다 빠져도 그게 겹쳐서 조그맣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은하게 표현이 된 거 위에 조금 더 호분을 진하게 해서 그리고 펄 가루를 섞어 가지고 문양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치마나 이런데 문양이 있어요. 그 문양을 이제 붓으로 이렇게 칠해서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윗부분을 또 색을 칠하고 또 올리고 문양을 조금 더 타고서 이런 입체감을 표현하고 이래서 진짜 수십 번을 칠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배경 부분은 먹이에요. 먹을 뿌리기도 했고 또 막 소금을 뿌려서 소금을 뿌린 다음에 먹을 뿌리면 그 부분을 또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금을 나중에 털어내면은 이렇게 그 자국이 탁탁 자연스럽게 번지거든요. 그 소금도 쓰고 또 거기에 진한 악교로 해가지고 문양을 그리고 나고 그 다음에 먹을 칠하면 그 문양 부분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그 문양 부분은 조금 덜 먹죠. 먹이. 그러니까 이 석을 칠하는데 이렇게 악교가 간 데는 흐릿하게 먹이 먹고 나머지 부분 진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얼룩처럼 남아진 부분으로 문양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수십 번 반복하고 올리고 칠하고 이렇게 이쪽에서 오는 거 이쪽에서 보는 거 되게 슬픈 듯 하면서도 어떻게든 얘를 이런 감성을 조금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 학기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도 진짜 조심스럽게 올리고
또 올리고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 배경 부분도 은펄가루를 약간 써가지고 반짝거려요. 어차피 웨딩드레스는 반짝거리고 화려한 거기 때문에 펄가루와 악교 그리고 호분을 많이 써서 완성한 그림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되게 저한테는 애착이 가는 거, 그리고 제가 복학을 해서 처음으로 그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진짜 제가 얼마나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이 그림을 그리고 정말 많은 칭찬과 이렇게 또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걸 3학년 때 이제 혼자서 공모전을 냈죠. 뭐 이렇게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옛날에는 뭐 국전 세대는 저는 아닌데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회화대전 거기에 이 그림으로 공모를 냈는데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1차 예선전을 통과했죠. 거의 학생들이 내지는 않는 그런 거였는데 그냥 뭐 한번 내보지 이렇게 해서 이제 냈던 거가 잘 돼서 그때 특선을 받아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됐던 적이 있던 그림,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되게 저한테도 그랬고 지금도 제가 잘 간직하고 있고요. 이렇게 복학할 때까지는 참 힘들었던 시기였었어요. 복학하면서까지도 되게 힘들었는데 복학하면서 진짜 그림에 대한 애정이 더 많아졌었고 또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었던 마음도 들고, 그리고 화가로서 더 간절함을 만들어준 게 그때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붓을 잡고 싶고 먹을 갈고 싶었던 이 마음을 복학하자마자 완성했던 그림이 이 웨딩드레스라는 그림이어서 이 그림을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20년 전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참 복학을 할 수밖에,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속상한 마음에 엄마한테 화도 낸 적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또 일을 계속하면서 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하기도 했었고, 또 그러면서 그림이 참 나에게 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계기도 됐었고, 그래서 그 복학하면서 진짜 작업도 많이 했고요. 그림도 많이 그리고 지금까지 전업화가로 살 수 있었던 계기도 어쩌면 그때 그 간절함과 이런 애달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넘게 그림을 그리면서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웨딩드레스는 제가 다시금 붓을 잡게 할 수 있었던 시기에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라 저한테 정말 되게 애정이 있고, 이 그림을 막 팔으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못 팔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저에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제가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큰 전시가 있을 때 이 그림은 대학교 때 이후로는 어디서 전시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본 거죠. 제가 욕심쟁이처럼. 그런데 언젠가 크게 다시 한번 전시를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이 그림을 꼭 걸어서 많은 분들께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웨딩드레스 이야기를 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